어딘가 급히 달려가는 한 여학생. 그녀가 도착한 곳은 어느 바닷가의 사고 현장이었는데요. 그곳에는 그녀의 엄마가 싸늘하게 식은 채 누워 있었죠. 엄마. 예분아. 아저씨, 우리 엄마 왜 이래요? 그저 내가 차 유리부터 깨고 빼냈는데 늦었대. 그렇게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고 혼자가 된 그녀의 이름은 봉예분. 예분은 하는 수 없이 할아버지와 이모가 살고 있는 무진으로 이사를 오고. 예분아! 여기 도착하면 전화하라. 힘들었지? 할아버지는? 안에 계셔. 이어 할아버지께도 인사를 드리는데 아버지, 예분이 왔어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어쩐지 예분을 달가워하지 않는 할아버지. 하지만 예분은 할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수의사가 되기로 하죠. 할아버지가 내색은 안 하지만 너 수의학과 가는 거 엄청 좋아하실걸? 고집불통 놓친네 진짜. 내다 보기라도 하지. 이모, 나 최고의 수의사가 돼서 돌아올게. 내가 이 병원 제대로 키울 거고 이모들 진짜 호강시켜줄게. 그리고 몇 년 뒤 예분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동물병원을 물려받았죠. 하지만 동물병원도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도 보고 돼지도 보는 수의사한테 개랑 고양이들이 오겠냐고요. 소랑 돼지랑 안 볼 때도 손님은 없었는데요. 10년 동안 쭉. 예분의 병원은 파리만 날렸죠. 여기 고깃집 아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장님. 한 농부 아저씨가 그녀를 찾아오는데 아유,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금실이 때문에 영 깨름직해서요. 걔가 임신한 거 아시죠? 근데 아직 출산일은 아닐 텐데. 같이 가보시면 안 될까요? 이에 아저씨를 따라 그 집으로 가보는 예분. 우리 소 초대예요. 산딸 가까워질수록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요. 맨날 울어요. 제가 가서 잘 볼게요. 그런데 평소 한적하기만 한 도로가 오늘따라 막히는데요. 아유, 생전 없던 차들이 어디서 이렇게 났대야? 알고 보니 오늘 무진에 별 떨어진다. 유성이 떨어진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축사에 도착한 예분. 금실아, 언니가 좀 볼게. 다행히 소는 건강한 상태였죠. 애기 심장도 잘 뛰고 엄청 잘 놀고 있어. 엄청 튼튼한 애 같아.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어 남은 진료를 이어가던 그녀가 손으로 좀 만지면서 살펴볼게.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던 그 순간 갑자기 그곳에 떨어지는 유성. 그 충격으로 날아간 예분은 정신을 잃고 그때 꿈에서는 물에 젖은 엄마를 만나죠. 엄마. 그러나 엄마는 그냥 가버리고 엄마. 예분은 엄마를 부르다 정신을 차리는데 알고 보니 예분은 무려 3일 동안 잠들어 있었지요. 너 어떻게 된 거야? 왕진갑자 쓰러져서 3일만 했겠어. 어? 3일? 응. 너 왜 쓰러졌대? 나야 모르지. 이에 당시 기억을 떠올려보던 그녀는 뭐가 번쩍해서 쓰러진 것 같긴 한데. 형아, 언니가 3일이나 쓰러져 있었대. 언니 걱정 많이 했지? 키우던 고양이를 안아 올리는데요. 그 순간 고양이야. 자, 이제부터 언니랑 같이 살자. 갑작스러운 환영에 깜짝 놀란 예분. 뭐 보이는 거지? 형아. 이어 낑낑대던 강아지를 안아 올린 예분은 강아지가 사라진 간식을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나 어디 아픈가 봐. 예분아, 이거 이모 줘라. 심지어 그녀는 생선이 본 것까지 읽어내는데요. 왜? 이거
알리 총각이 잡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나 병원 가야 돼. 지금 병원 가야 돼. 이에 일단 병원부터 가보는 예분. 아무 이상 없으세요. 건강하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른 증상이 있으세요? 그게 막 이상한 게 보여요. 이상한 게 보인다? 그럼 강아지가 간식 놓친 것도 보이고 다 우럭 있잖아요. 걔가 미끼 무는 것도 보여요. 정신과 예약 잡아드릴게요. 그러자 병원으로 돌아와 다시 강아지 엉덩이를 만져보는데 멍아, 저기서 뭐해? 일로 와. 뭐 먹는 거야? 야, 일로 와. 그렇게 예부는 자신이 만지면 상대의 기억이 보인다는 걸 알게 되죠. 왜 이래? 이 이상한 증세에 놀란 예부는 다른 방향으로 알아보기 시작하는데요. 그랬다. 넬라 존스가 가진 특별한 능력은 바로 사이코메트리였는데, 사이코메트리란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된 물건 또는 사람을 접촉할 경우 과거에 발생했던 일 혹은 미래에 벌어질 일을 환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그녀는 자신에게 생긴 능력이 사이코메트리라는 걸 알게 되죠. 사이코메트리? 그럼 사람도 되는 건가? 이에 예부는 사람에게도 통하는지 실험해보기로 하는데요. 사람도 보인다 이거지? 그냥 이유 없이 막 만지면 빼박 변태지. 그때 소매치기를 발견한 예분. 이에 그녀는 그 남자의 기억을 보기로 하는데 신이 주신 기회다. 하지만 기억이 잘 보이질 않고 뭐지? 다시 확인. 그 순간 이래이씨. 한 형사에게 잡히고 말죠. 따라와. 이 형사의 이름은 문장열. 그는 얼마 전 서울광역수사대에서 좌천돼 이 시골로 내려와 있었는데 현재 장열의 목표는 여기서 큰 사건을 해결하고 다시 서울로 복귀하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매사 까칠하기만 했는데 정말 오해시거든요. 진짜 소매치기였다니까요? 소매치기면 엉덩이 만져도 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소매치기인지 아닌지 보려고. 근데 엉덩이를 왜 만져? 이에 하는 수 없이 모든 걸 밝히기로 하는 예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초능력자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건 씨알도 안 먹힐 얘기였고 그래도 워낙 좁은 동네라 곧바로 풀려나긴 하는데 신분 확실하고 도주 우려 없으니까 풀어주는 거야. 피해자 찾으면 다시 소환이야. 그렇게 경찰서에 다녀온 그날 저녁 누나. 덕희야. 네? 아니 왜 그쪽이 여기 있어요? 옆집으로 이사 왔다는 장열. 누나, 우리 윗집으로 이사 오셨어요. 뭐? 가자. 그런데 매트리스를 옮기던 장열이 휘청대자 도와주려던 예부는 그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는데 그의 기억 속에는 살벌한 범죄 현장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당시 사건에는 뭔가 예상치 못한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가 왜 여기? 이 일로 장열은 분노하지만 이런 변태 새끼가 이씨. 이거 아주 상습범이구만. 누나 허리 괜찮아요? 너 조심해. 예부는 자신의 초능력이 놀라울 뿐이었죠. 사람도 보인다고? 그러나 이런 사정을 알 리 없는 장열의 눈에는 예분이 그저 변태로 보였는데요. 사실 장열은 수사 과정에서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좌천되었고 근데 진짜 너 왜 그랬냐? 너 때문에 1년 공들인 수사 다 파토나고 다 잡은 백사장 코앞에서 놓쳤어. 증거도 다 인멸됐고 눈에 까신 너 좌천되자마자 그 새끼 아주 지 세상처럼 활개치고 다녀. 기다려. 서울 가서 내가 망친 거 내 손으로 꼭 정리할 거니까. 그런 만큼 얼른 다시 서울로 올라갈 기회를 찾고 있었죠. 큰 거 하나만 던져줘라. 여긴 사건이 없어도 너무 없어. 백사장이랑
거래하던 테드창 알지? 그러자 혹할 만한 정보를 알려주는 동료 형사. 그놈 마지막 행선지가 그쪽이야. 공공루트도 그쪽 근처 아니겠어? 여기? 그 말에 장렬은 의지를 불태우는데 가자! 창식 테드창. 그런 한편 다음날 예분의 병원을 찾은 아저씨. 이 병원이 개를 용하게 본다고 해가지고 왔시오. 우리 쫑구도 사료를 안 먹어요. 이에 예분이 엉덩이를 만져 기억을 살펴보는데 어이구 또 왔네 또 왔어. 이어 아저씨에게 처방을 내려주죠. 집에 개구멍 있으시죠? 에? 왜 개구멍 없는데요?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개구멍 막으시면 쫑구 밥 먹을 거예요. 하지만 예, 13,000원입니다. 한 소리하는 아저씨. 여기 병원은 아주 떼돈 벌것이오. 아, 선생님이 명의시죠? 명이지 명이. 약도 안 주고 주사도 안 주고 개구멍 찾으란 소리하고 뭐? 13,000원? 13,000원을 받네. 아이고 부자 되시오. 가자 쫑구야. 그리고 그날 오후 밥 먹자. 쫑구야. 어서 라운드야. 쫑구야. 아저씨는 예분이 말한 개구멍을 발견하고 놀라는데요. 환장하고는 웃지 않았대요. 그 덕에 소문은 더 퍼져 예분의 병원은 문전성시를 이뤘죠. 나눠드릴 거예요. 네. 저희 애가 산책을 나가야 되는데 목줄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분은 거의 모든 진료에 자신의 초능력을 활용했는데요. 일로 와, 아버지랑이 얼른. 야얘 혹시 유기견인가요? 네, 제가 입양했어요. 전주인한테 목줄로 학대당한 모양이에요. 상처가 있는 아이니까 목줄 말고 하네스로 바꿔주세요. 그 보호자분의 노력이 중요해요. 시간을 좀 갖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정 선생님 다음이요. 어서 오세요. 한 훈남을 보고 반해버린 예분. 선생님? 죄송해요. 그는 유기묘를 데려다 키우는 심성 고운 남자였는데 이거 어디가 아파서 오셨을까요? 유기묘 같은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보려고요. 오케이. 아이고, 넌 또 왜 여기서 놀고 있냐? 고양이 기억 속에서도 그는 참 훈남이었죠. 곱다고. 네. 이에 예분은 이것저것 잔뜩 챙겨주는데요. 이거 고양이 사료인데 제가 서비스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밥만 먹을 수 없죠. 고양이 간식으로 이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이것도 서비스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어 그날 저녁 우리 예분이 고생 많았다. 이모가 뭐 해줄까? 안녕하세요. 또다시 병원을 찾은 농부 광식. 무슨 일이신데요? 우리 집 소한테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요. 선생님이 한번 가주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에 예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축사로 향하는데 전몸살 때문에 아파서 울었네요. 사람이나 소나 전몸살 오면 엄청 아프거든요. 저 풀어주는 주사 맞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 씨는 그것도 모르고요. 죄진 것 같아서 밤새. 괜찮으세요? 광식의 휑한 머리가 드러나 버리죠. 수 되게 많으셨잖아요. 싹 빠져버렸슈. 왜요? 알고 보니 광식에게도 선생님은 유성우 맞던 날 뭐 이상한 거 없었슈? 네? 사이코메트리 초능력이 생겼고 혹시 그럼 아저씨도? 요 다리만 만졌다 하면요 자꾸 뭔가가 보여요. 전 엉덩이인데? 짐승이고 사람이고요. 다리만 만졌다 하면은 그냥 다 보여요. 근데 그 머리는 어쩌다가? 그 대가로 머리가 빠지고 있었던 건데요. 사람 마음 아니께 지가 신나가지고 주책맞게 다 이렇게 만지고 다녔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올라당 빠져버렸슈. 에? 우리 아버지 알잖아요. 절대 유죄는 아니에요. 이에 그는 예분에게도 무서운 충고를 해주죠. 원장님, 큰 힘엔 큰 탈모가 따라요. 큰 탈모가 따라요. 그 말에 놀란 예분은 잠시 병원을 접기로 하는데 미쳤어. 잘
잘 나가다가 휴업을 왜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래 이모는? 꼴랑 그거 며칠 벌었다고 가게세가 나와? 우리 밀린 전기세 내려면 아직 한참 더 벌어야 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친절해진 이모. 이모가 조카 앞세워서 너무 돈 그랬지. 너 쉬고 싶을 때까지 쉬어. 물회 먹고 싶다 그랬지. 우리 오늘 물회 먹으러 가자. 그녀는 예분이 좋아하는 물회를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요. 근데 이모 예약 안 해도 돼? 해놨지. 차도 보내준대. 차까지? 하지만 잠시 후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모 아직 안 탔어요. 가게에서 나왔다던 봉고차에는 예분만 타게 되는데 이모. 어머, 싸게. 저기 잠깐만 나도. 저기. 곧이어 예분이 도착한 곳에는 점심 안 드셨죠? 마침 식사 시간에 가시죠. 점심이요? 회로 만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죠. 성의를 생각해서 맛만 좀 볼까요? 그렇게 예분이 정신없이 먹던 그때 예분은 이곳에서 맛있지? 10학번 염정이야. 네, 선배. 학교 후배를 만나는데요.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 어딘지 모르고 오셨어요? 이곳은 다름 아닌 엄청난 크기의 광어 양식장이었지요. 이게 다 광어들이에요? 오늘 오신 선생님도 우리 애기들한테 백신 주사 잘 놔주면 되는데요. 한 400에서 500g 나가는 광어 한 팀만 주사 놔주면 되는데요. 별거 없이요. 알고 보니 이모가 이곳에 알바를 하라고 보낸 것이었죠. 이게 다 몇 마리야? 한 10,000마리쯤 된댔나? 10,000마리? 다만 여기서는 식사 때마다 광어 요리가 나왔는데요. 강하네. 우럭은 없나요? 그렇게 예분이 알바로 피폐해져 가던 그 시각. 동료에게 들은 범죄자를 찾아보려는 장열. 뭐 보고 계십니까? 너라면 어디서 약을 제조할 것 같냐? 약이요? 그러다 우연히 광어 양식장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근데 이 동네는 횟집이 많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수료차가 많이 다니냐? 요 앞에 섬에 광어 양식장이 있거든요. 광어 양식장? 이게 전국 팔도로 배달이 되니까는 배달차들이 주장창 댕겨요. 뭔가 수상한 점을 느낀 장열은 그날 밤 광어 양식장에 잠입을 하고 마약 제조할 때 악취가 심하게 나거든. 환풍기가 필수야. 그 봐봐. 여기 환풍기도 많지. 비린내에 악취도 가려지지. 그러게요. 딱이네요. 와. 그곳에서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죠. 빙고. 더 칠까요? 아니야. 우리 둘러면 안 돼. 예. 이에 다음 날 강력반을 모두 불러 모아 광어 양식장에 들어가는데요. 똥똥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벽으로 붙어! 일로 와. 빨리 붙어! 왜 그래요? 그러다 거기에서 일하고 있던 예분을 발견한 장열. 뭐야? 이런 약쟁이 새끼가. 네? 변태, 또 너냐? 그렇게 양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잡혀오는데 형님 이게 뭐요? 아니 그게 저 언놈이 저 밤에 그 만나가지고 가방 열고 맛보고 씹고 뜯고 즐기고 그럼 답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그 뭐냐고요? 아유. 하지만 그 가루는 이게 사료요. 광어 사료. 사료? 사료라고 우기는 양식장 주인. 그 말에 장열이 직접 먹어보지만 불법의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아주 잇몸 달 컸네. 달 컸어. 저기 나는 저 동상 믿어? 아이고 됐슈. 버스 가슈. 그러는 사이 잠시 눈을 붙이려 하는 후배. 저기 덕희야, 담요 좀 갖다 줄 수 있어? 그러자 예부는 담요를 덮어주려 하는데요. 그 순간 후배에게서 무서운 기억이 보였죠. 나만 보겠다 그랬잖아.
나랑만 있겠다 그랬잖아 너! 이에 예부는 크게 놀라는데 왜 그래요? 이거 담요가 떨어져서 다시 덮어주려고. 감사해요. 제가 덮을게요. 과연 예분이 본 장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초능력을 이용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JTBC 토일 드라마 힙하게였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힙하게 1, 2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작품은 시골에 사는 수의사 예분이 갑작스레 사이코메트리 초능력을 갖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죠. 더불어 여기에 눈에 불을 켜고 사건을 찾아다니는 장열과의 악인이 더해지면서 재미있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조용한 마을 무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궁금해지는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이 드라마의 매력은 각 캐릭터에 딱 들어맞는 캐스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귀여우면서도 엉뚱한 수의사 역에 한지민 배우, 위용 넘치는 열혈 형사 역의 이민기 배우, 그리고 꽃미남 아르바이트생의 수호 배우까지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가 되는데요. 시골 마을 무진에서 일어나는 이 세 사람의 좌충우돌이 궁금하시다면 토일 저녁 10시 30분 JTBC에서 본방사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드라마 힙하게 1, 2화 전해드렸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